자, 페이지 255페이지입니다. 오늘 생태계. 전 시간에 개체군에 대한 내용을 들었고요. 개체군 맞추겠습니다. 이 위에 생태계의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그치? 개체군은 생물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비생물이라는 애도 있었죠. 얘네들을 전체 다 합치면 생태계가 됩니다. 여기까지 있죠. 그리고 이 개체군에서 환경과 비생물과 생물 간의 관계, 그래서 작용이라는 것도 배웠고 반작용이라는 것도 배웠고요. 상호작용이라는 단어도 배웠습니다. 그지? 비생물에서 생물로 오면 작용, 생물에서 비생물로 가면 반작용, 생물끼리 하면 상호작용. 여기까지. 이거 잘 골라내셔야 돼요. 시험 문제 많이 어렵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예들도 맞죠? 뭐 나뭇잎이 양지식물은 뭐 좁아요 뭐 이런 것도 배웠고요. 그리고 파장에 따라서 바다의 깊은 곳에 해조류가 살아요 뭐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김 무슨 조류라고? 김 무슨 색? 빨간색. 김은 빨간색. 김 홍조류 뭐 이렇습니다. 그런 것도 다 배웠어요. 됐나요? 이거에 대한 내용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얘들도 많이 알아두시고요. 그죠? 그리고 단일 식물, 장일 식물에 대한 내용도 하나 정리해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생존 곡선과 생장 곡선을 배웠죠. 생존 곡선과 생장 곡선. 생존 곡선은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생긴 애가 생존 곡선이고요. 생장 곡선은 J자와 S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여기 환경 저항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환경 저항은 갈수록 커져요. 이런 단어를 배우게 됐죠. 이론상으로는 J자, 실제로는 S자. 이거 생장곡선이고요. 처음엔 잘 살아가다가 나중에 다 뒤져요. 처음에 다 뒤졌다가 나중에 잘 살아요. 생존곡선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매우 중요한 곡선이거든요. 매우 중요한 곡선. 그래서 생태계 문제는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자료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가 내용이고요. 이제 이 개체군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배워요. 자, 255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 개체군의 연령 피라미드라는 게 나옵니다. 연령 피라미드. 이것도 그냥 간단히 한번 보세요. 이름을 외워. 연령 피라미드. 연령 피라미드. 이게 내신에만 나오거든요. 그냥 간단히 외웁니다. 사회에서도 많이 써요. 연령 피라미드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애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가 뚱뚱한 애가 있습니다. 가운데가 뚱뚱한 애. 이렇게 생긴 애가 있고 역삼각형 모양을 그리는 애도 있다고. 무슨 말이냐? 여기가 연령이 낮은 애. 이쪽이 연령이 높은 애. 그쵸? 잘 보세요. 어린애가 많죠. 늙은이가 적지. 그치? 어린애가 많고 늙은이가 적으면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어린애가 위로 올라가면 이 가운데가 덩어리가 커지겠죠? 그럼 늙은이가 다 죽어버리면 이 중간에 있는 애가 위로 올라가겠지. 됐나요? 그럼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애들이 많고요. 일하지 못한 늙은이들이 적죠. 그럼 얘는 일을 많이 할 테니까 돈을 많이 벌지 않겠니?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커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첫 번째형 발전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개체군의 사이즈가 커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래에 있는 애들은 돈을 벌기도 하지만 아이를 낳을 수도 있지. 늙은이들은 아이를 잘 못 낳죠. 그러니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어서 얘는 개체 사이즈가 커질 거예요. 됐나요? 개체군의 크기가 커진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중간계통이 되게 많지. 40대, 30대, 50대가 제일 많은 거예요. 이 경우. 청소년은 적고요. 늙은이도 적지. 그럼 여기는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겠니?
대신에 I는 잘 못 낳죠. 그러니 이 개체군이 사이즈는 커지지 않지만 먹을 게 많아지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 경우를 매우 안정된 형태의 안정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예요. 늙은이만 졸라 많지. 아기들은 적지. 이게 우리나라죠. 늙은이는 점점 많아지고 아기들은 점점 없어지는 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이게 쇠퇴형이라고 합니다. 되게 좀 안 좋은 단어죠. 그죠? 점차 점점점 사그러질 테니까. 아이를 낳는 애들의 비율 적고요. 돈을 버는 애의 비율도 적지. 소비하는 비율만 많고요. 아이를 못 낳는 비율은 크죠. 그러니까 얘는 점점 사이즈가 줄어들지 않겠니? 출생률로 보면 얘는 출생률이 많겠죠. 그죠? 출생률이 비교적이고요. 얘는 출생률이 적겠지. 그래서 개체분 사이즈에 보면 개체분의 전체 크기를 비교하면 얘는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얘는 안정되어 있으니까 변화가 거의 없고요. 얘는 쇠퇴형이니까 점점 줄어들겠죠. 개체분 사이즈가 점점 감소합니다. 됐죠? 발전, 안정, 쇠퇴. 우리는 어디가 좋아? 이 좋죠. 이름이 좋잖아요. 발전형. 이름이 좋잖아. 안정돼 있잖아. 이름이 좀 부정적이죠. 이거는 안 좋은 경우인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된 지 오래됐어요. 우리나라도 사회문제상 이렇게 되어가고 있죠.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전 지구에서 가장 적은 나라라고 합니다. 네. 니네 학교 반 한반에 몇 명 있어? 30? 30명 안 돼요? 23명이요? 네, 이렇게 배워가고 있죠. 중등부는 20명 정도가 되고 가고 있습니다. 중등부. 초등부는 더 적죠. 점점점 학생이 없어져요. 그럼 이렇게 생기는 거 맞지, 그치? 베이비 붐, 그래서 7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 이제 할아버지죠. 그리고 월드컵 세대, 얘네들이 여기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겼어요. 점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점점점 생물학적으로는 쇠퇴형이 맞아요. 그죠? 니네들이 나중에 부모가 됐을 때쯤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 있을래나 걱정이 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좀 끈질기게 오래 살아볼 필요는 있겠죠. 그치? 빨리 타임머신이 나와서 미래로 가보고 싶기도 합니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죠. 자, 252페이지도 한번 펼쳐볼까요? 여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세요. 수능에는 안 나오지만 외신용으로는 이름 쓰세요 이런 것들 출제할 수 있고요.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니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생태계 파트에서도 쓸 수 있는데 여기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야.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분해자는 피라미드에 표시하지 않아요.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러면 생산자가 되게 많으니까 앞으로 1차 소비자도 많아질 수 있지. 그러면 2차 소비자도 많아질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황 변화를 봐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많다면 얘는 멸종할 수 있죠. 얘는요, 생산자는 적은데 뜯어먹는 애가 많다면 생태계 전체가 파괴될 가능성이 높지.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252페이지 펼쳐보시면 계절에 따른 돌말의 개체군의 주기적 특성, 이건 그냥 한번 보시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피식과 포식의 관계자가 나와 있어요. 피식, 포식이 니네 뭔지 아니? 피식, 포식. 단어 맞네. 피식, 포식. 됐어요? 피식, 포식. 피식이 뭐야? 뭐라고? 먹는 거, 먹히는 거. 얘는 먹히는 거예요. 포식은 먹는 거죠. 됐죠? 그래서 포식자 그러면 잡아먹는 애, 사자, 호랑이 같은 애. 피식자 그러면 먹히는 애, 토끼 같은 애. 이런 애 표시합니다. 그럼 피식자가 많아지면 포식자는 많아지겠니, 적어지겠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토끼가 졸라 많이 생기면 포식자도 따라 늘어나겠죠. 왜? 잡아먹는 먹이가 많아질 테니까. 그럼 피식자가 줄어들면 포식자는 줄어들겠죠. 그러면 피식자가 포식자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야? 포식자가 피식자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야? 얘가 많아지면 얘가 많아지고 얘가 적어지면 얘가 적어지죠. 얘가 먼저 일어나야 되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하나가 올라가면 내려오고 올라가면 내려오는데 얘를 따라서 올라갔다 따라서 내려갔다 이렇게 가요. 먼저 증가하는 애가 누구라고? 피식. 따라서 증가하는 애가 누구라고? 포식. 이렇게 표시해요. 뭐 눈신토끼 위에 본 적 있어? 눈신토끼? 스라솜이 뭔지 아냐? 이런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얘 누군지는 안 나오지만 이게 피식포식 관계구나 이런 느낌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요. 개체군의 상호작용 별표 치세요. 개체군의 상호작용 외우세요. 자,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첫 번째 내용입니다. 뭐라고? 개체군의 상호작용. 개체군의 상호작용. 거기다 뭐에다 동그라미 치는 거냐면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 이렇게 써있는 거 맞지, 그지? 여기다가 동그라미입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개체군이라는 단어를 밑줄을 그면 얘는 같은 종이라고 했어요. 같은 종. 한 종이죠, 한 종. 같은 종. 토끼면 토끼, 늑대면 늑대, 호랑이면 호랑이, 개면 개, 그 종만의 특성. 그걸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구별하셔야 돼요. 조금 이따 다른 것들도 배우거든요. 자, 일단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얘네 책에 나오는 게 텃새입니다. 텃새. 텃새, 어이. 자, 어인지 아닌지 헷갈리면 저렇게 둘 다 표시합시다. 그래야 서술에 맞출 수 있어요. 텃새, 어인지 아닌지 헷갈리면 이렇게 쓰라고 했어. 저거는 새벽의 뜻이니까 어이를 쓰는 게 맞습니다. 됐죠? 텃새. 들어는 맞지, 그지? 텃새. 텃새가 뭐라고? 한 개체군이 있었는데 다른 개체군이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그걸 차단하고 막는 거죠. 이걸 텃새라 그래요. 다시요. 한 개체군이 있었는데 다른 개체군이 들어오면 그걸 막는 거. 텃새. 많이 들어봤니? 까치. 야, 니네 까치 뭔지 알아? 까치. 독수리. 누가 이길 것 같니? 네, 1대1로 맞짱뜨면 독수리가 이겨요. 그런데 까치가 1대1로 독수리랑 맞짱뜰 일은 없겠지, 그치? 왜? 까치도 똑똑하니까. 그래서 까치가 군집을 이뤄요. 개체군을 이뤄요. 졸라 많은 까치가 있어. 독수리는 단독 생활하거든요. 그래서 독수리 한 마리가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까치 무리가 나타나잖아? 그럼 까치가 얘를 막 짜요. 독수리를. 그래서 독수리가 막 허공에서 허우적대다가 날아가. 나 본 적 있어, 실제로. 니네 본 적 있어? 나도 군대에서 처음 봤거든요. 군대에서 고쳐 쓰면서 하늘 쳐다보고 있는데 독수리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매 보람에 밀어내거든요. 막 날아가다가 논밭에 뭐 쥐나 토끼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날개를 이렇게 접고 막 급강합니다. 잡아갖고 올라가거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무에 졸라 많이 붙던 까치떼가 날아가서 이 독수리를 확 쪼는 거예요. 수백 마리가.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를 퍼덕거려야 되는데 제대로 막 날지 못하고 훅 떨어지는 거야. 그럼 계속 잖아. 그러고 도망갔어. 까치 몰랐어요. 이런 걸 텃새라고 합니다. 텃새. 가장 대표적인 예죠. 이래 뭐만 알는데 얘만 알면 돼요. 얼룩말, 까치, 백로, 은어, 물개 쓸 수 있겠어? 쓸 수 있겠지. 그래서 물개 무리가 누워있는데 거기 뭐 놀러 간다고 야이씨 물개 사진 찍는다 가면 걔네들 막 놀라 때려요. 안 건드리면 안 때리는 게 텃새예요. 걔네들은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개체군이 여기서만 살 거야. 건드리지 마, 들어오지 마 이런 느낌인 거죠. 저게 텃새라는 겁니다. 얘를 외워야 돼. 얘를 외우시라고 뭐라고? 얼룩말, 은어, 들어는 봤니? 먹어는 봤니? 까치, 뭐 물개, 뭐 이런 애들 있어. 어때요? 좀 많이 모여 사는 애들이죠, 그죠? 이걸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순위제 있습니다. 순위제. 개체군 사이에 서열이 정해지는 거죠. 순위제는 서열이라 해요. 서열. 그래서 1등, 2등, 3등, 4등, 5등 이렇게 있는 걸 순위제라고 합니다. 이래서 순위제에 있는 동물 누군지 알아? 대표적인 예? 순위제가. 대표적인 닭 이런 애들, 오리 이런 애들 있어요. 나중에 대학 가거든 대학교에 오리 이런 거 실험하면 대학교에서 기르거든요, 오리를. 실험 한번 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오리 등에다가 번호를 쓰는 건데 여기다가 물을 줘요. 그러면 오리가 저기서 달려오겠지, 그지? 달려와서 물을 먹는 순서대로 등에다 번호를 쓰잖아? 그럼 밥을 줘도 그 순서대로 먹어요. 물을 줘도 그 순서대로 먹고요. 야, 이제 집에 들어가자. 그러고 집에 들어보내면 그 순서대로 들어가요. 되게 신기해요. 그걸 서열을 가지고 있는 순위제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저 순위제와 리더제예요. 순위제와 리더제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 녀석은 대장이 있는 거예요. 대장. 말 그대로 리더가 존재합니다. 순위제는요, 리더는 없어요. 행동을 하는 순서만 정해져 있고 걔네들 사이에는 평등하단 말이죠. 우수한 애가 1번, 꼴등 애가 3번 뭐 이런 게 아니야. 하지만 리더제는 가장 힘세고 가장 영향력 있는 애가 대장이죠. 그 대장이 모든 걸 관여하고 모든 걸 지휘해요. 그걸 리더제라 그래요. 순위제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닭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일본 원숭이 이런 거죠. 원숭이. 리더제의 가장 대표적인 예 알고 있니? 리더제의 대표적인 게 알고 있어요? 야, 이거 상식. 기러기 본 적 있어? 왜 하늘 보면 이렇게 날아가는 새들 있잖아요. 기러기입니다. 요 앞에 대장, 요 대장이에요. 가운데 이렇게 꼭지점에 있는 애가. 얘만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그래서 사냥꾼이 와서 얘를 죽이잖아? 그럼 얘네들이 방향을 잃고 다 날아가요. 그래서 땅에 다 내려앉아요. 그리고 지들끼리 회의를 해. 야, 리더가 죽었는데 뭐 이런 거예요. 아무도 몰라. 그런 다음에 회의를 해서 리더를 다시 정하잖아? 그럼 그 리더가 가는 방향으로 다 따라가요. 그 리더제예요. 대표자가 한 명입니다. 에버랜드 가봤어? 사파리 가봤어요? 그 사파리 가면 사자들 막 있는데 돌멩이 위에 꼭대기에 올라와 앉아있는 애 있지. 걔가 리더. 그
그런 애들을 리더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더제와 손이제는 한 번쯤은 그냥 잘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됐니? 대장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네 번째, 사회생활. 사회생활, 요거는 분업합니다. 분업. 하는 일이 다 따로 있는 동물들. 하는 일이 다 따로 있는 동물. 신기하게 여기에는 일 붙일 수 있어요. 일개미, 일벌 붙일 수 있지. 일닭 들어가는 일닭, 일원수, 일기러기 이상하지 그치? 그렇게 하는 일이 정해져. 여왕개미, 여왕벌 들어봤죠? 여왕닭, 여왕원수 뭐 이상하잖아 그치? 여왕기러기 이런 거 이상하거든요. 여왕물개 말도 안 되지. 그래서 분업화되어 있는 동물들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막 씁니다. 개미라든가 벌이라든가 사회생활이죠. 원래는 안 나오는데 이 교재에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얘를 가족생활이라고 합니다. 한 가족이 모여서 사냥도 하고 놀고 먹는 애들. 사자 같은 애들이죠. 가족생활합니다. 라이온킹 봤어? 너무 오래됐나? 얘는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라이온킹은 영화로도 나왔죠? 그걸 보면 동물들을 좀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이름을 외우세요. 뭐라고?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은 텃세, 순이제, 리더제, 사회생활. 괜히 단어를 외우세요. 이렇게 뭉뚱그려 묶어야 돼. 이 녀석 틀리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뒷장 한번 넘겨볼까요? 쭉 한번 넘겨보세요. 쭉. 문제가 나와 있는데 문제 뒤쪽에 쭉. 자, 264페이지를 펼쳐보면 군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여? 군집. 군집. 이제 군집에 대한 내용을 배웁니다. 개체를 배웠으니까 군집을 배울 건데 269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269페이지를 펼치면 거기에 뭐라고 써있어? 군집 내의 상호작용 이렇게 써있죠. 구별해야 시험 잘 맞출 수 있지. 군집 상호작용 뭐라고? 군집 내의 상호작용. 자, 이거 한국말로 이해합니다. 군집은 뭐야? 개체군들이 모여있는 거거든요. 개체군의 모임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생물종이 같은 종이 아니라 여러 종이 섞여 있는 거죠. 이걸 군집이라고 합니다. 자, 제목이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 군집 내의 상호작용 이렇게 써있지. 자, 다시 한번 써볼게. 얘가 4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저 두 가지를 구별하세요. 한 번만 해볼게. 개체군 이렇게 있었어. 그럼 여기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이렇게 있는 거 맞지? 요 한 마리 한 마리를 개체라고 했습니다. 요걸 개체군이라고 해요. 요 안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란 말과 개체끼리의 상호작용이란 말은 같지? 여기까지 됐어요? 개체와 개체끼리 상호작용이랑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은 같은 말이에요. 여기까지 됐나요? 한 번만 더요. 군집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군집은 뭐라고? 여기 개체군 A가 있고요. 여기 개체군 B가 있는 거지.
되니? 그럼 잘 봐. 군집 내의 상호작용이란 말은 계책은 끼리의 상호작용이죠.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 자, 그러면 전 시간에 썼던 내용 복습 한번 해볼까요? 생태계가 있었어. 여기에 비생물권이 있고요. 여기에 생물권이 있죠. 생물권을 이렇게 나눴었죠.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뭐 이런 식으로 나눴었어요. 기억나? 다시 B가 생물한테 주면 작용, 생물이 B한테 주면 반작용. 여기에 생물끼리 이렇게 화살표를 치면 이거 상호작용이지. 됐어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이 그래프의 상호작용은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니 군집 내의 상호작용이니? 됐니? 뭔지 알겠어? 얘 개체군, 생산자와 소비자는 종이 다르지. 분해자 역시 종이 다르지. 그럼 종이 다른 애들끼리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건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 아니죠. 개체군끼리의 상호작용 맞지? 그래서 이걸 군집 내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니네들이 해야 되는 건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 무슨 뜻인지와 군집 내의 상호작용이 무슨 뜻인지를 일단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지. 누가 사이즈가 더 큰 거야? 군집 내의 상호작용이 더 큰 거죠. 여기다가 별표를 꼭 쳐주세요. 군집 내의 상호작용은 여러 개체군끼리의 상호작용이어서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상호작용은 군집 내의 상호작용이야. 됐니? 그래서 여기다가 기억을 이렇게 주는 거야. 자, 기억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공생, 기생, 비식도식 여기 나오는 것처럼 경쟁 베타 5번에 리더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리더제를 골라오는 거예요. 왜? 리더제는 개체군끼리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요 개체군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요거 골라낼 수 있겠어요? 이게 니네들이 골라야 되는 두 번째 수능 문제입니다. 생존곡선, 생장곡선이 첫 번째 수능 문제고요. 얘가 두 번째 수능 문제예요. 자, 고르세요. 얘 먼저 할게. 첫 번째가 뭐야? 경쟁.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경쟁 베타요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베타, 파울리의 베타 원리 할 때 베타예요.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배척하는 거죠. 또는 니네 책에 나오는 것처럼 종간 베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종간 경쟁. 종간 경쟁이라고 쓰기도 해요. 자, 경쟁. 왜 경쟁하는 것이냐? 근데 경쟁, 어떨 때 경쟁하니? 성적을 두고 경쟁하기도 하죠. 근데 동물 같은 경우에는 뭐 갖고 경쟁해? 먹이를 갖고 경쟁하지. 됐냐? 여기 A종이 있었어, A종이. 개가 있었어. 여기 B종이 있었어. 고양이. 개끼리 싸우면 뭐야? 저거야. 텃세, 순이제, 리더제. 근데 개와 고양이끼리 싸우면 뭐야? 군집 간의 상호작용, 군집 내의 상호작용이 되겠죠. 자, 여기 먹이를 놔뒀어. 얘가 처먹고 얘도 처먹겠지, 그지? 그럼 먹이를 한 종 할 때 줄 때만, 한 종 할 때 줄 때와 두 종 모두한테 똑같은 먹이를 조금만 주면 서로 먹이를 갖고 경쟁하지 않겠니? 되니? 경쟁의 위험은 이거예요. 얘네들이 서로 경쟁하잖아? 그럼 경쟁에서 이기는 종이 생기겠지. 경쟁에서 이기는 종이 이 먹이를 많이 차지하겠죠. 그럼 경쟁에서 지는 먹이를 작게 먹는 거예요. 되니? 자, 다시요. 경쟁 중요합니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경쟁이에요. 뭐라고 쓴다고? 예.
한 종은 살아남고요. 한 종은 죽어버립니다. 너무 끔찍한가? 한 종은 살아남고 한 종은 죽어요. 그게 경쟁이에요. 경쟁 벡터. 종간 경쟁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이해해주면 되게 좋은데 A종이 하나만 살고 있었어. 얘 잘 살고 있겠지, 그지? 그죠? B종도 그냥 단독 배양하면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얘네들을 합치면 어떻게 돼? 서로 싸움질을 하겠지, 그지? 싸움질을 하면 둘 중에 한 종이 이기겠죠. 그럼 싸움질을 하면 얘는 사이즈가 줄어들 거고요. 얘는 죽어버리겠지. 그게 적어요. 됐나요? 그래프를 알아두세요. 그래프. 자, 경쟁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니? 물어본 거예요. 자, 위에다가 간단히 한번 써볼까? A종을 단독 배양하면 여기까지 자라요. 됐지? B종을 단독 배양하면 역시 이만큼 자라요. 그럼 얘네들을 한꺼번에 같이 기르면 어떻게 돼? 서로 싸운다 그랬죠? 싸우면 한 명은 원래 단독 배양했을 때보다 조금 덜 살고요. 한 명은 아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 A종, B종을 혼합 배양하면 B종을 혼합해서 배양하면 원래 A종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자라야 돼요. 원래 A종. 그리고 원래 B종은 이렇게 와서 여기만큼 B종이 자라야 하는데 단독으로 배양하면 이만큼씩 자라야 하는데 혼합 배양하면 어떻게 된다고? A종은 감소해요. 내려옵니다. A종 혼합 배양하면 A종은 내려옵니다. 그럼 B종은 어떻게 돼? B종은 죽어버리는 거야. 이게 B종이에요. 니네가 찾는 게 뭐라고? 아, 한쪽이 모두 사라졌구나. 그럼 얘는 경쟁한 거구나. 됐니? 한 칸만 넣어봅시다. 두 번째. 두 번째는 분서라고 합니다. 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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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서가 뭐야? 얘는 싸워서 둘 중에 하나가 이기는 게 아니라 A종만 풀어놨을 때는 이만큼 떨어져서 막 살았는데 B종만 풀어놨을 때도 이렇게 막 살았는데 혼합 배양하면 야, 우리 싸워서 둘 중에 하나 동판되지 말고 그냥 공평하게 이렇게 글러서 너 A종은 여기 살아, B종은 나 여기 살게 이렇게 사는 게 분서예요. 서로의 서식지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서식지를 나누는 거죠. 분서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럼 분서는 경쟁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죠. 경쟁을 피하고 서로 나누어서 사는 거야. 그런데 잘 보세요.
A종이 여기서만 살고 B종은 여기서만 산대. 그러면 원래 혼자 살 때보다 서식지가 줄어들었지. 그럼 서식지가 줄어들면 먹이도 줄어들죠. 공간 자체도 좁아지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우리 배운 단어 있어. 환경 저항은 커지니 작아지니? 커지겠죠. 이런 단어를 연관시켜서 내는 거예요. 서식지가 줄어들면 환경 저항이 커집니다. 환경 저항이 커지면 개체군의 사이즈가 줄어들겠지, 그지? 그래서 얘도 역시 똑같아요. 분선은 분리해서 사는 건데 한 종이 손해를 보면 다른 종도 손해를 봅니다. 왜? 환경 저항이 증가하니까. 그래서 얘도 그래프를 보고 맞추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개체수가 어떻게 되겠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개체수는 어떻게 되겠니? 원래 개체수가 A종 단독 배양하면 여기까지 올라와야 된다 그랬어요. A종 단독. 그럼 A종, B종도 단독 배양하면 한 이 정도 올라와야 된다 그랬지. B종도 단독. 단독으로 배양하면 이렇게 돼요. 혼합 배양은 어떻게 된다고? 서식지를 나눠서 하니까 환경 저항이 각각 증가하지. 그래서 손해보고. 그러니 A종은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요. 얘 A종을 B종을 혼합 배양했을 때 A종과 B종을 혼합 배양하면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그럼 B종은 어떻게 돼? B종도 내려오죠. B종 혼합 배양했을 때 되니? 자,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나요? 경쟁과 분사의 차이점이 뭐야? 환경 저항이 증가해서 낮아지긴 하는데 얘는 완전 낮아져서 죽어버리는 거지. 얘는 그래도 좀 살아있죠. 이게 경쟁과 분서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됐나요? 경쟁하면 한 종은 바닥을 그려야 돼. 경쟁과 분서. 자, 그럼 질문이에요. 왜 경쟁하니? 먹이가 같으니까. 그치? 그래서 경쟁이요.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종일 때 일어납니다.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종끼리 경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자와 토끼를 가져 놔두면 사자와 토끼가 서로 경쟁하겠니? 아니요.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종끼리 경쟁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얘는 생태적 종끼리의 지위가 비슷하지 않지, 그치? 이런 애들 서로 경쟁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갈색 토끼가 있었는데 돌연변이로 빨간 토끼가 태어난 거야. 그럼 얘는 토끼고 얘도 토끼니까 먹이의 종류가 같겠죠. 1차 소비자 맞지? 갑자기 돌연변이로 빨간 토끼가 태어났는데 얘네들이 서로 막 싸우다가 갈색 토끼가 멸종을 했어. 그래서 지금 빨간 토끼밖에 안 남았어. 그렇다면 이걸 딱 보고 경쟁이구나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나요? 분서도 마찬가지요. 왜 나눠서니? 여기에 먹이만 조금 처먹고 여기에 먹이 조금 처먹으면서 개체군을 사이즈를 조금 작게 해서 그냥 살아남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중요한 단어. 대체분의 생태적 지위가 역시 비슷한 거예요. A종과 B종은 생태적 지위가 비슷합니다. 그럼 분집 내의 상호작용에서 생태적 지위가 비슷하다면 경쟁, 분서할 수 있죠.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거 과학적으로 뭐 시험용으로 배우기에는 좀 재미가 없죠. 저희 책에 보면 얘도 있어요. 솔새 나오면 분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외워야 되겠니? 외우는 거 아니야. 내신에는 외우세요. 수능에는 외우는 분이 안 나옵니다. 피라미와 은어의 분서 이거 알게 뭐야. 하지만 여기 써 있으니까 내신용으로 한번 봅시다. 됐니? 이 두 개는 꼭 비교해 주세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지, 그치? 그러니 이 두 가지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경쟁, 베타냐, 분선냐 이 두 가지를 고르는 게 시험 문제예요. 뒷장에 있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뒷장에 확대경이라고 써 있는 거 있어요. 경쟁에 의한 따개비의 생존 지위 변화. 이 모의고사 풀다 보면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와요. 따개비. 자, A종과 B종이 평균 수위를 놔두고 따로 살고 있었죠. 그런데 걔네들을 같이 기르면 이거 보세요. 얘가 만조수인데 물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죠. 여기에 따개비 A종이 있었고 여기 따개비 B종이 있었죠. 그럼 얘네들은 따개비인데 A종, B종이니까 종이 다르지. 그래서 따개비 A종 여기서 살고 B종도 여기서 살고 있었어. 자, 어떻게 살고 있니? 물을 기준으로 위, 아래 이렇게 살고 있죠. 나뉘어져서 살고 있는 거 맞지? 그러니 이걸 분서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네 둘은 생태적 지위가 비슷하니? 네.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런데 실제로 얘네들이 분서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또 아니라고. 왜? 잘 봐. 이렇게 생긴 곳에다가 B종만 기르면 따개비 B종은 그래도 여기서만 살아요. 올라가지 않아. A종이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었어. B종이 여기서 이렇게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살고 있어. 근데 만약에 B종만 여기다 풀어놓으면 B종은 여기서만 삽니다. 이렇게. B종은 올라가지 않아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런데 잘 봐. A종을 풀어놓으면 어떻게 돼? 따개비 A종을 풀어보면 이 따개비 A종은 여기서도 살고 여기서도 살 수 있어요. 됐나요? A, B종만 단독으로 기르면 여기서만 살고요. A종만 단독으로 기르면 A종은 이만큼 사는 거야. 그럼 A종 입장에서는 이만큼 살 수 있지. B종 입장에서는 요만큼만 살 수 있지. 얘네 둘을 합쳐서 혼합해서 기르면 A종은 이 아래로도 내려올 수 있지 않니? 그죠? 아래로도 내려올 수, B종은 못 올라간다고 쳐도 A종은 아래로도 막 기어 내려와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실제로 길러보면 아래는 따개비 B종만 사는 것이냐? 아까 얘기했죠. 분서. 그렇게 쓰면 또 틀려요. 왜?
여기 A 정도 여기 살려고 내려오는 애들이 있겠지. 얘처럼. 그럼 B종이 얘를 죽이는 거예요. 들어오지 마. 이렇게. 그래서 그럼 여기 안에서는 분서가 진행된 거야? 아니요. 경쟁이 진행된 거죠. A종이 죽어버렸으니까. 따개비 나오면 경쟁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절대로 얘 A종 따로 B종 따로 살아요. 분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됐니? 이 따개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내신에도 늘만하죠. 왜? 틀려올 수 있으니까. 생태적 지위가 비슷해. 왜 여기는 따개비 B종만 있어? A종이 내려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B종만 있다는 건 A종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경쟁 메타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됐니? 중요한 단어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세 번째도 한번 해볼까요? 세 번째요. 이름은 공생. 공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상위 공생. 2번 편리 공생. 자, 상위 공생 이름 들어봤니? 상위 공생 뭐야? 한쪽은 이익을 보고요. 한쪽은 이익을 보고요. 다른 정도 이익을 보는 거예요. 이걸 상위 공생이라고 합니다. 서로 공생이죠. 그럼 편리 공생은 뭐라고 쓰는 거야? 편리 공생은 한쪽은 이익을 봅니다. 한쪽은 이익을 봐요. 그런데 다른 쪽은 꼭 알아보세요. 이익을 보지 않습니다. 그럼 손해를 보니? 아니요. 손해를 보지도 않아요. 둘 다 이익 보면 상리공생, 한쪽만 이익을 보면 편리공생. 그럼 다른 쪽은 어떻게 돼? 손해도 아니고 이익도 아니에요. 자, 얘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시간이 지나면 대체수가 어떻게 되겠니? 시간이 지나면 A종을 단독 배양하면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온다 그랬지, 그지? B종을 단독 배양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온다 그랬지, 그지? 상리공생이 무슨 뜻이라고? 이익을 본다고. 이익을 보면 개체수가 위로 증가해요. 둘 다 화살표 맞춰져서 혼합 배양하면 더 잘 자라. 혼합 배양하면 더 잘 자라요. 됐나요? 이익을 봤으니까 둘 다 개체수가 증가하겠죠. 그럼 편리공생도 한번 그려볼까? 단독 배양했을 때는 이만큼 A종, 단독 배양했을 때는 이만큼 B종. 둘 중에 하나만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익을 봤으니까 대체수가 증가. 하지만 얘는 이익도 손해도 아니야. 되니? 됐어요?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악어와 악어새. 상리공생이니 편리공생이니.
악어와 악어새. 악어는 기생충을 제거해서 좋고, 악어새는 먹이를 먹어서 좋지. 됐나요? 산호와 열대어 뭐 이런 거 있어요. 님의 니모를 찾아서 봤어? 니모가 어디서 살아? 산호 속에서 살죠. 산호가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님의 니모 물고기 실제로 본 적 있어요? 수족관 같은 데서 실제로 본 적 없어? 되게 귀엽게 생겨. 요만하거든요? 진짜 되게 조그맣습니다. 산호에 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쁜 물고기가 오면 산호 속으로 들어가죠. 그 산호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죠. 상리공생, 편리공생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개미와 진딧물 들어는 본 적 있어? 진딧물은요 나무의 수액을 빨아먹거든요. 그럼 개미는 뭐가 이득이에요? 나무가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꽂고 이렇게 살면서 여기서 수액을 빨아먹는 이 진딧물이거든요. 그래서 진딧물이 나무에 많으면 나무가 금방 죽어요. 영양분을 저장하지 못하니까. 진딧물은 없을수록 좋은 건데 여기 살아. 그럼 개미가 뭔가 좋은 도움이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죠? 뭐 하냐면 이 진딧물이 여기다가 입을 닫고 나무의 수액을 졸졸 빨아먹는데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서 니네 모기가 물면 배가 이만해지는 거지. 피가 막 나서. 피를 먹었으니까. 근데 진딧물은 먹으면서 동시에 싸요. 먹으면서 동시에 싸. 그럼 여기 싸는 애가 되게 달콤한 투명한 액체가 나옵니다. 그럼 이 개미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액체를 입에다 물고 돌아가서 애벌레라든가 여왕개미한테 먹여요. 됐나요? 그럼 이 진딧물은 개미만 도움을 받는 거죠. 그 진딧물은 도움이 없어? 있어요. 이 진딧물을 죽이려고 하는 누군가가 나타나면 개미가 가서 얘를 죽여줘. 그래서 이런 녀들을 상리공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를 외우셔야 되겠죠? 그죠? 여기 파트는 얘가 중요합니다. 비교하세요. 기생. 공생이란 단어와 기생이란 단어는 달라요. 기생은 한 종은 이익이 있습니다. 곰팡이 같은 애들이요. 하지만 한 종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양쪽으로 벌어져야 돼요. 단독 배양하면 여기까지, 단독 배양하면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는 올라가고요. 하나는 내려가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될까요? 자, 단독 배양하면 이만큼씩 살았대. 혼합 배양해봅시다. 혼합 배양하면 그래프만 비교해보세요. 그래프만.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만요. 쭉. 첫 번째 그래프, 두 번째 그래프, 세 번째 그래프, 네 번째 그래프, 다섯 번째 그래프. 이렇게. 됐죠? 원래 단독 배양하면 이렇게 가야 되지. 화살표 그려볼까? 하나 내려오고요. 하나는 졸라 많이 내려오는 거 맞지? 그치? 그래서 요렇게 마무리가 되고 요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누구? 정제. 다시요. 화살표만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 단독 배양하면 이렇게.
배양했을 때 얘도 내려오고 얘도 내려와서 둘 다 아래로 화살표. 둘 다 아래로 화살표가 그려져서 이렇게 생기면 이거 뭐라고? 분서. 되니? 다시요. 화살표의 종류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만큼만 딱 종류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고 올라갔대. 둘 다 올라갔지. 그래서 A종, B종이 다 올라가면 이거 뭐라고? 상리공생. A종, B종이 있었는데 하나는 올라가고요. 하나는 그대로. 편리공생. A종, B종이 있었는데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오는 화살표가 되었습니다. 어때요? 화살표 방향이 5개가 다 다른 거 맞지? 그래서 이 화살표의 사이즈만 가지고 시험 문제를 풀어내셔야 됩니다. 그럼 이름 한번 써볼까요? 뭐라고? 경쟁 베타, 분서, 상리 공생, 편리 공생, 기생. 됐어요? 화살표만 가지고 모두 다 비교하세요. 자, 여기 나온 모든 단어는 뭐라고 쓰는 거라고? 군집 내의 상호작용. 이런 거 막 그래프 주고 막 텃세 이런 거 쓰면 틀리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 반대로 대체분 내의 상호작용을 골라라. 그랬는데 막 분서 이렇게 써 있으면 다 틀리는 답입니다. 구별하세요. 이 구별하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한꺼번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됐니? 그럼 손에 볼까요? A종과 B종, A종과 B종은 자 경쟁했어요. A종, 얘 A종, 얘 B종이라면 A종은 손해를 봤죠. B종은 멸종했습니다. 그치? 물론 손해를 본 것도 맞지만 한꺼번에 많이 죽어요. 이런 단어는 그냥 내신용으로 그냥 알아두세요. 분서요. 얘 손해봤고요. 얘도 손해를 봤죠. 둘 다 손해보는 거 분서요. 상리공생은 얘 이익을 보고요. 얘도 이익을 보는 게 상리공생이죠. 편리공생은 얘 이익 보고 얘는 아무것도 없어요. 손해도 이익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생 뭐라고? 한 종이 이익을 보면 한 종은 손해를 보는 거죠. 칸이 다 다르지, 그지? 그래서 이 칸을 메꾸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할 내용이 되게 많죠. 한 번만 더 어려울까요? 마지막 하나. 제가 4번이에요. 피식과 포식. 자,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피식, 먹히는 거, 포식, 먹는 거. 자, 누가 손해야? 얘는 정해져 있죠. 피식이 손해고요. 포식이 이익입니다. 얘가 먼저 증가하면 얘가 따라서 증가해요. 먼저 증가하면 따라서 증가하고요. 먼저 감소합니다.
그럼 얘가 따라서 감소해요. 그럼 여기다가 그림 그릴 때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어때요? 피식 포식은 여태까지 그렸던 그림이랑 완전 다르죠. 그지? 그러니 딱 보자마자 아 이거 피식과 포식을 골라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맞추는 거고요. 얘는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피식이 손해라고 했습니다. 포식이 이익이죠. 자 그러면 노란 그래프 A, 빨간 그래프 B 누가 피식자? 됐어요? 피식자가 먼저 증가하면 포식자가 따라 증가하죠. A가 피식, B가 포식. 자, 이 정도 골라낼 수 있겠어요? 자, 마지막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기다 지워줄게. 한번 보세요. 플러스 축을 플러스 y 플러스 x 플러스를 이익이라고 해봅시다. 플러스를 이익이라고 해볼게요. 마이너스 쪽은 손해겠죠. 얘도 손해겠지. 되니 A종의 이익 곡선은 뭐 Y축, B종의 이익 곡선은 X축. 되니 자 여기에 해당하는 대체분 내의 상호작용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둘 다 이익 보는 거 뭐라고? 둘 다 이익 보는 거 상미공생. 그럼 둘 다 손해보는 건요? 둘 다 손해보는 건 왜? 경쟁, 분석, 희생이요. 됐어요? 잘 돼? 그럼 한쪽은 이익 보고 한쪽은 손해보고 한쪽은 이익 보고 한쪽은 손해보는 거. 얘 지우는 거 맞지 그지? 여기다 쓰는 거죠. 되니? 자, 문서, 기생, 상리공생, 희생 썼어요. 피식, 포식 어디다 쓴다고? 한쪽은 이익 보고 한쪽은 손해 보는 데다 역시 피식, 포식 넣는 거죠. 여기다가 피식, 포식 넣습니다. 하나 안 넣은 거 있지? 누구? 어디다 넣을 거야? 손해도 이익도 없죠. 한종은. 그러니 이 선상에 넣어야 되지. 이 선상에 넣는 거 맞지? 저걸 편리공생이라고 합니다. 편리는 이 선에다 넣던가 이 선에다 넣던가 이렇게 넣는 거죠. 다음 기생 지우면 이렇게 한꺼번에 보면 문제가 되게 쉬워져요. 자, 경쟁과 분서의 공통점이 뭐라고? 둘 다 손해요. 아니 그런 단어 말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단어. 생태적 지위가 비슷해요.
진짜 엄청나게 어렵진 않죠, 그죠? 여기 어려운 건 뭐라고? 얘예요. 이제 들어봤어? 뿌리옥 박테리아? 콩과 식물의 뿌리옥 박테리아 누구야? 경쟁, 분서, 상리, 뭐야? 뿌리옥 박테리아. 뿌리옥 박테리아는 콩의 뿌리에서만 살아요. 보호를 받고 있는 거지. 양분을 제공받습니다. 그럼 뿌리옥 박테리아가 콩한테 해주는 건 뭐야? 질소를 고정시켜주죠. 이런 걸 상리공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를 들면 누가 누군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 얘를 굉장히 많이 공부해 주셔야 합니다. 됐나요? 이 정도 할 수 있겠어요? 자, 식 한번 볼까요? 뒷장 한번 넘겨보세요. 273페이지. 그래프만 보고 맞추세요. 자료 2번이요. 가는 단독 배양했을 때 A, B, C는 이만큼씩 자라야 되는데 나는 A와 B를 같이 길렀더니 B가 그래프가 꼬가지고 맞지 그지? 그럼 여기다가 경쟁 이렇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A와 C를 같이 배양했더니 둘 다 원래 단독한 것보다 올라갔지. 둘 다 올라가면 뭐라고? 상리공생. 다를 딱 보고 아 이게 상리공생이구나 라는 걸 맞추셔야 돼요. 됐나요?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A와 B종 사이에는 경쟁이 일어났고 또는 경쟁 메타 또는 종간 경쟁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A와 B 사이의 상호작용은 상리공생이다. 맞출 수 있겠어요? 자, 그래프만 보고 맞추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어렵지 않다고요. 2번 한번 볼까요? 나와 나에 대한 상호작용 얘를 모르는 걸 얘를 고르래. 기억 피라미와 갈견이 들어봤어? 피라미와 갈견이 안 외우면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외우라고 하는 거야. 이런 문제 내신에 나와버리면 못할 거야. 흰 동가리 본 적 있니? 걔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 얘는 꼭 한번 보세요. 내신이잖아요. 수능에는 안 나옵니다. 피라미와 갈견이 분서하고요. 빨판 상어와 거북이 본 적 있어? 빨판 상어 뭔지 알아? 거북이 등, 배 이런 데서 붙어 사는 애? 본 적 있니? 거북이는 아무런 뭐가 없어요. 빨판 상어 붙어서 거북이 몸에 있는 기생충들을 잡아먹고 살죠. 이런 걸 편리공생이라고 합니다. 스라소니와 눈신토끼 이건 알겠죠? 비식포식. 흰동가리와 말미잘. 흰동가리 무슨 뜻인지 알아? 얘가 니모예요. 니모는 아는데 흰동가리 몰라. 야 그럼 이상하잖아. 상리공생이고요. 애기 집신벌레와 집신벌레 이거 알게 뭐야 내가. 됐나요? 얘가 경쟁이에요. 집신벌레. 그럼 위의 문제 중에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건 A와 B니 A와 C니 A와 B가 비슷하겠죠, 그죠? 경쟁하는 애가 생태적 지위가 비슷합니다. 2번이 3번에 2번 종 A와 종 C는 생태적 지위가 비슷하니 X 종 A와 B가 비슷해야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뒷장 한번 넘겨볼까요? 19번이요. 자, 일단 나의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야? 피식, 포식이지. 그럼 가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거 보이니? 이거 보이니? 기생 이렇게 써 있고요. 리을은 뭐야? 경쟁이나 분설로 해야 되지. 뭔지 알겠어? 디귿은 뭐니? 기생이나 피식포식 넣어야 되죠. 기업은 뭐야? 상리공생 넣는 거 맞지? 그럼 줄에 걸쳐있는 애 니은이요. 편리공생 맞죠?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잘 체크해주세요. 그럼 나 피식포식이에요. A가 피식이니 A가 포식이니 A가 먼저 증가했으니까 피식. 됐나요? 4번 한번 읽어볼까요? 폭등거래와 따개비 무슨 관계야? 이런 관계를 알아야 되지. 폭등거래와 따개비 뭐겠니?
따개비는 거기 붙어서 사니까 먹이를 먹을 수 있겠죠, 그죠? 폭등고래는 야, 온몸에 막 따개비가 붙으면 막 철갑을 입은 것 같지 않겠니? 그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아닌가? 이런 걸 편리공생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림 보고 맞추기, 그래프 보고 맞추기. 18번도 한번 박스만 메꿔봅시다. 기억이요. 손해. 둘 다 손해를 봤대요. 둘 다 손해를 보는 건 경쟁이죠. 둘 다 이익을 보는 건 상리공생. 하나 이익, 하나 손해는 기생이에요. 자, 기억에서 경쟁 베타의 원리가 적용된다. 경쟁 베타, 종강 경쟁 다 같은 말입니다. 콩과 식물과 뿌리옥 박테리아 뭐라고? 상리공생. 디귿은 기생이죠.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요? 문제 되게 쉽죠? 그렇게 어렵지만 않습니다. 얘를 되게 많이 해주셔야 돼요. 얘를 많이 해주시면 여기 파트는 시험 문제가 거의 대부분 다 끝이에요. 그 얘만 보면 그러면 문제가 298페이지 한번 펼쳐볼까요? (11번이요) 가는 종 A와 종 B를 혼합 배양할 때 시간에 따른 개체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나는 군진 내 종 사이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그럼 가 읽어볼까요? 이 증가한 거니 감소한 거니 찾으셔야 되겠죠. 가를 보면 종 A와 B의 상호작용은 나의 기미기 중에 하나이고 가에서 K는 A와 B를 각각 단독 배양했을 때의 최대 개체수. 무슨 뜻이야? K 값까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다는 얘기죠, 원래는. 그런데 한꺼번에 같이 일렀더니 A도 올라가고 B도 올라갔지. 무슨 뜻? 상리공생. 그럼 상리공생이니까 기억을 골라야 되죠. 어때? 시험 문제 많이 어렵지 않지, 그지? 다 적어줬습니다. 그래프를 보고 맞추시고요. 표를 보고 맞추시고요. 상황을 보고 맞추시고요. 얘는 니네들이 각자 교재를 보고 외워줍시다. 됐니? 잘 하실까요?